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스캔들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부선 씨,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찰에 출석한 김부선 씨, 오늘은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운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공식적인 업무예요. 저는 오늘 분당경찰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 선임 문제나 조사 일정 문제로 경찰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함께한 강용석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서 이곳 분당경찰서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고, 또 성남 지역의 경찰서와 경찰서 직원들과 조폭 운영회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커넥션 등이 언론 등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분당경찰서가 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고, 김부선 씨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서울에 소재한 검찰청에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서울에서 고소인으로서 당당히 조사에 응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네, 김부선 씨 손키스를 날리면서 등장했습니다. 시민분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오늘 어떤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건가요? 사실 이제 김부선 씨가 오늘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6월에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제기한 사실은 의혹이 아니다. 이 의혹이 아닌 사실, 즉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에 대한 공범으로서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와서 그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 거죠. 예.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가 거짓이다.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왔고, 사실 이제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저번 이제 그 언론과의 대응에서 다소간의 감정의 격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출석했는 경우에는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석을 했는 것 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기본적인 어떤 그 인스트럭션을,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 준비를 해서 정확한 대본을 읽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감정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답변서를 진술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상당히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난번에는 변호인이 없다면서 30분 만에 경찰서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부선 씨가 조금 오해를 하셨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피고소인 사건이고, 하나는 자기가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참고인 신분으로 가면 진술 거부권을 고집받거나 뭐 촬영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제약적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갔는데, 또 가보니까 당에 아마 그 경찰서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다, 뭐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개개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진술 거부권 고지의 제일 마지막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는 기본적으로 피고발인, 즉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그 사건 중에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걸로 이제 인식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변호인과 같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아마 30분 만에 그 사건에서 나왔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요, 김부선 씨가 얘기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거짓이다 이러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데, 이 조사는 받겠지만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부하겠다. 아까 그 변호사가 얘기한 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고발인으로 그 본인에게 이제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 조사를 거부하기가 어렵죠. 근데 진술은 거부할 수 있지만은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 구인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피고발인 조사 같은 경우는 받는 게
있고요. 근데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냥 진술을 해주는 보조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나 진술 안 하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뭐 굳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아까 그 강용석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성남도지사로 있었을 때 그 이재명 그 지사의 경기도 지사의 성남시에 있었을 때 시장이었죠.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그 이재명 지사의 영향력이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은 거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말하기가 좀 불편할 뿐더러 유도신문 같은 거에 넘어가서 좀 불리한 피의자 진술조서가 혹은 참고인 진술조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예. 이제 이게 본인이 그 당시 그 사건에서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포석이 깔려 있는 거죠. 일단 분당경찰서와 이재명 지사의 연결고리를 언급을 한 건데 김부선 씨 측에서도 이재명 시장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이제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그 가짜 뉴스 대책단에 의한 어떤 고발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상은 참고인 상황인데 예. 이재명 씨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응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말했던 강용석 변호사 말대로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마 고발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자기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올가매었다는 무고죄로 이제 그 고소장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제 변호사가 선임됨으로써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예. 사실 조금 불편한 점은 이제 분당경찰서가 좀 이렇게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를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공권력이라는 곳이 어떤 한 사람이 영향력을 받는다고 해서 그 공권력에 의해서 그 수사기관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수사기관은 오로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부선 씨, 그러면 이재명 시장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김부선 씨 측에서는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진실이다 이거를 김부선 씨가 본인이 직접 밝혀야 되는 건가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밝힌다기보다는 이제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에서 원래는 밝히는 게 맞는데 일단은 현재 고소 단계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고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땐 당연히 김부선 씨가 본인과 이재명 그 전 성남지사 사이에 그러니까 성남시장 사이에 그런 관계가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 사실 이제 그 이재명 그 지사가 유부남인 신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분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불륜 관계이거든요. 근데 불륜 관계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기 때문에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둘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걸 알릴 수 있는 증거들이 사실은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부선 씨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 다 맞는다고 한다면 실제 그동안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증거가 나왔어야 되는데 김부선 씨가 그동안 제시했던 증거는 이재명 그 당시 그 시장이 자신을 혼자 사진을 찍어줬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도 하고 예. 낙지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대를 대신 냈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사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둘 간의 관계가 불륜관계였다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또 그 낙지집에서의 식사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뭐 법인카드를 그러니까 카드가 안 되는 그런 식사 장소였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인은 지금 증거가 많이 차고 넘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근데 강용석 변호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명이 고소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할 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여 있으실 것 같아서 예. 김부선 씨가 미처 찾지 못하고 놓쳤던 여러 가지 또 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예. 강 변호사님이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게 될지 주목되는데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선임을 한 배경은 뭘까요? 김부선 씨의 말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짝퉁 참여연대고요. 강용석 변호사님은 진짜 5년 동안 박원순 시장님과 5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이시기도 합니다. 같은 진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저희들도 좀 지지해 주시고요. 적폐를 밝히는데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들한테 너무 이골이 났잖아요, 거짓말에. 박주민 변호사님이 강용석 변호사님을 개인적으로 친한지 안 친한지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 변호사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강용석 변호사님을 만나서 모든 사건들을 수임하고 의뢰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 박주민 변호사님 거짓말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박주민 의원의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강용석 변호사를 뭐 추천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015년 9월 5일 날 사실은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박주민 변호사가 자신을 도와서 여러 가지 변론을 무료로 해줬다 그러면서 칭찬을 잔뜩 하다가 예. 2016년 7월 3일 날에는 갑자기 무죄를 확신하더니 벌금이 1,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서 박주민 변호사를 상당히 이제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말미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강용석 변호사 수임해라고 하면서 뭐 부인을 통해서 돈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2013년도 3월 달에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장자연 씨 성상납 관련 내용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진행자가 혹시 그런 성접대 관련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장자연 씨가 소속됐던 엔터테인먼트 사장으로부터 그런 제의를 받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혐의로 원래 고소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이 됐었어요. 그게 2016년 11월 달이었는데 아마 그 전후를 관계해서 그 박주민 변호사하고 좀 틀어진 것 같고 틀어지면서 박주민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누구 뭐 해라 이러면서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했던 걸 가지고 아마 이번에 좀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관련해서는 박주민 변호사가 특별히 김부선 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강용석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그 도도맘이라고 불리는 어떤 여성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 남편분이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온 게 있었었는데 네. 그때 그 남편 이름으로 소치하서를 제출을 했다가 그게 잘못된 문서 위조라고 하는 혐의로 사실은 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2년형의 구형을 지금 며칠 전에 받았는데 네. 그 재판 선고가 2018년 10월 24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4일 날 있을 예정인데 만약에 그 선고에서 변호사인 강용석 씨가 유죄 선고를 받고 뭐 구금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5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되는 형국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또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런 것 등등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변호사협회에서는 또 정직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사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가 고발당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김부선 씨가 뭐 진짜로 이재명 시장과 관계가 있었다 이걸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항상 그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재판에 들어갔을 때는 검찰이 이제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가 맞지만은 수사하기까지는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지금 피고발인의 예. 입장인데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라서 그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그 지사와의 관계가 정말 있었냐 없었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변호사로서의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인이 그냥 계속해서 난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변호사가 법률적인 도움을 주면서 법률적 근거와 증거에 맞추어서 무슨 의견이라든가 증거 같은 것들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지금 처음으로 사실은 조사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강 변호사가 뭐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는지 또 김부선 씨에게 어떤 식으로 대답하라고 코치를 해주었는지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아까 저희가 이제 본인이 고소하는 경우에 이제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피고발된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었고요.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입증해라 이런 거죠. 네.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뭐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